네, 반갑습니다. 남자 머리 해결사 송쌤입니다. 여러분의 헤어 고민을 조목조목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좀 장소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편집하는 와중에 새해 첫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좀 더 아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선정한 게 바로 나에게 어울리는 파마 고르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마를 하실 때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내 머리숱 없는데, 옆머리 뜨는데, 윗머리 가라앉는데, 뒤통수 납작하는데,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송쌤이 오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만 딱 지켜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번 고민해도 이거 모르면 성공은 아예 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맨 마지막에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펌을 성공하려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용실 가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뭐 알아서 해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조금이나 더 알고 있는 상태는요, 디자이너분한테 조금 더 긴장을 일으킵니다. 편안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거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내가 머리 손질하는데 무엇이 가장 손질이 어렵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해 가면 좋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곱슬인데 머리숱 없어서 달라붙어. 근데 저 곱슬도 막 손질이 힘들고요, 머리숱 없어서 달라붙어서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디자이너분들은 곱슬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머리숱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경력이 좀 더 안 되거나 자칫 판단하면 그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제일 아픈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정해야 되냐? 고객님이 정해 가시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바로 파마를 실패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이 파마를 성공하려면 두 번째를 뭘 하냐면 여러분의 손질 정도를 디자이너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직장인 스타일의 가르마 펌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옆머리가 뜨는데 내가 드라이로 눌러본 적도 없고, 그죠? 내가 곱슬인데 살짝 고데기나 롤로 펴본 적도 없고, 스프레이 뿌려본 적도 없고, 왁스 발라본 적도 없고, 어떤 그냥 툭툭 털고만 다녔어. 이런 분하고요, 한 분은 고데기로 머리를 기가 막히게 머리 만져요. 롤로 머리를 웬만큼 초급 디자이너 뺨치도록 머리를 정말 손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직창훈 머리를 파마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전혀 디자이너는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질 잘 하시는 부분요, 그분은 머리에 볼륨만 적당히 있으면 머리를 펴거나 머리 누르거나 이런 정말 끝에 컬을 잡거나 이런 거는 쉽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손질이 어려운 거는 약간 탈모식으로 약간 머리숱 없으면은 진짜 손질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포커스를 볼륨과 머리숱에 맞춰주는 거예요. 경력 정말 있는 디자이너는. 근데 같은 현상이지만 같은 직창호 아르마발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손질 못 하시는 분이요, 다르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어때요? 드라이를 하거나 고데기를 하거나 롤 드라이 이거 전혀 못 하시잖아. 그럴 때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펌을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력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래야만이 이 같은 펌이라도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 손질 진짜 잘하신 분이 디자이너한테 저 머리 손질 아예 못해요 하면 그분은 또 손해예요. 그러면 그분은 좀 더 수술 많게 보이거나 볼륨을 확실히 땡땡하게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완전히 느슨하게 해줘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송쌤은 두 번째는 머리 손질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디자이너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송쌤이 100만 번 강조하죠. 펌의 목적. 그 펌을 왜 하냐? 손질의 목적 이렇게 쭉 나오죠. 펌을 왜 합니까?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줄여주는 거. 아침 시간을 줄여주는 거 뭐예요? 손질을 정말 편하게 하는 거. 손질이 편하다. 그러면 손질이 불편한 점이 뭐냐라는 거 나오죠. 불편한 점이 옆머리 뜨고 가라앉히고 생머리는 가르마에 컬이 안 잡히니까 그때 살짝 컬을 잡아서 부드럽게 컬을 잡아주고, 여러분이 머리를 툭 털었을 때 80% 90%를 완성시켜주는 게 말렸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펌을 했는데 오히려 막 손질 드라이 해야 되고 고데기 해야 되고 이러면 파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기준 또한 뭐냐면, 손질을 잘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의 볼륨 위주로 조금 더 기둥을 세워주는 그쪽에 펌의 기술을 좀 더 영향을 집중해 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질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딱 털었을 때 완성될 수 있게끔 나오는 거. 그런데 펌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저 왁스도 못 발라요 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세요? 펌을 딱 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단점이 80, 90% 다 해결돼 있어요. 그때는 왁스를 발라도요, 너무 재밌게 바를 수 있어요. 그동안은 머리가 뭐 뻣뻣하고 뜨고 붓고 이러니까 도저히 왁스 발릴 엄두가 안 났잖아요. 보시면 제가 가르마의 종류를 넣어놨죠. 펌을 하면 붙을 땐 붙고 뜰 때 다 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왁스는 뭐냐면 이렇게 나 오늘 이렇게 이 정도만 갈라야 되겠어. 손가락 한 마디, 한 두 마디, 끝에마다 살짝 라운드로 갈라야 되겠어. 아니면 시스루 해야 되겠어. 아니면 라인만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여러분이 손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밌게 만질 수가 있잖아요. 펌은 여러분의 손질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반면에 마지막 여러분의 스타일의 엣지감도 같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펌을 성공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헤어 상담 잘하는 방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넣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은 뻘쭘하셔가지고 잘 얘기 못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경력 있고 센스 있는 분은 알아서 잘 리드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알아서 해주세요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라고 막 이렇게 막 기우뚱하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 송쌤이 트렌드에 맞게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마 외에 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송쌤처럼 포마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3장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머리가 짧은데 저 머리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곱슬인데, 나는 생머리인데, 나는 뭐 약간 머리숱이 없는데, 그런 고민은 누가 하느냐? 디자이너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의 헤어 모질의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그 단점을 이 고객님이 가져온 사진과 디자이너는 대비를 시킵니다. 대비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어떤 기술로 들어가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왜 사진을 준비하는 게 더 좋냐면 고객님이 가져온 이미지가 나는 좀 깔끔하게 해달라,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포멀하게 해주라, 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모든 걸 거기에 싹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안지, 힌트지를 디자이너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문제 푸는데 옆에 교과서 딱 하나 있어요. 문제 풀기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말이 자신 없다 그러면 딱 그냥 사진 한두 장으로도 디자인을 끝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단점, 두 번째 손질, 세 번째 이미지의 교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해서 디자인한테 갔어. 파마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창욱 머리를, 이 가르마 스타일을 A, B, C, D 디자이너 10명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10명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가르마 펌을 할까요? 없습니다. 그 가르마 펌을 결과적으로 뽑아내는 그 기술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디자이너는 그 선택 방법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죠? 물론 대부분 만족하게 나오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펌의 3대 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싫잖아요. 아줌마 두세 번 되면요 그 남자분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미용실 안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볼륨해지기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쫙 달라붙죠? 왜 달라붙지? 무엇이 가장 손질에서 중요한지 그 개념이 안 서 있는 헤어 디자인인 경우에 여러분이 백날 얘기해도 결과물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폭탄 머리가 있죠. 같은 수화를 했는데 러프한 거하고 폭탄 맞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이 제일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는 전문 미용실 그리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가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머리 잘한다고 어머니 막 압구정 사모님 진짜 머리 잘하잖아요. 남편 데려가고 아들 데려가죠. 물론 잘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세련되게 가르마 펌 많이 솔직히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진짜 막 곱슬로 심해, 나 볼륨에 잘하고 싶은데 머리숱이 없어, 그런 분이 또 다른 미용실, 그런 뭐 나 여자 미용실 가거나 좀 더 이렇게 뭐 이발소도 또 이발소 나름대로 색깔이 있으니까 가면 그런 머리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디자이너가 그 미용실의 컨셉이 무엇인지, 그 디자이너가 어떤 기술을 먼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서치 없이 그냥 지나가다 머리 해주세요? 성공할 확률 뭐 물론 만족하시겠지만 그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머리를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요즘은 네이버 많이 안 하시니까. 괜찮은데 미용실 한 5군데 서치했죠. 디자이너 5명 서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리도 따져보고 또 가격도 따져보고 그분의 또 어때 취향과 친절도도 따져보고 다 따져보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손해나지 않을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찾아가는 미용실은요, 여러분을 훨씬 더 친절하고 더 여러분의 그 어떤 고민에 귀 기울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왜? 여기 안 좋은 댓글이라도 달려봐요. 리뷰도 되게 중요하죠. 날 알리는데 소홀하지 않는 디자이너는요, 기술 개발이 소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컴플레인이 한번 들어갔다? 두세 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또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만족도 있는데 막 불친절해봐. 그러면 막 아우 싸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나오는 좀 더 검증된, 물론 뭐 맛집이라고 찾아가는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률이 좀 더 훨씬 더 적다. 요즘은 뭐 리뷰도 앞 광고 뒷 광고 다 유튜브에서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우리 옛날에 블로그 할 때는 막 앞광고 뒷광고에서 막 얘기 많이 났잖아요. 돈 받고 맛있다고 그러면 갔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린한 깨끗한 그런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곳을 좀 더 손품을 팔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이게 마지막 4번째 핵심이에요. 오늘 송쌤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은 제 마음을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시간 쓰죠. 뭐 돈 쓰고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우리 헤어 디자이너분들도 정말 당연히 노력 많이 해야죠. 송쌤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연구한 것들이 지금의 뿌리살로 개발하고 좀 더 다음에 더 나은 펌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객님들도 뭐 단골이라고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A샵, B샵, C샵 정말 다 가보셔가지고 조금 더 점수를 매긴 다음에 여러분한테 맞는 샵을 정말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디자이너한테 좀 더 긴장도 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잘하는 분들은 또 경쟁력이 올라가서 자기의 가치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쌤의 파마 실패하지 않은 법, 성공하는 방법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 했다가 니 잘났다, 뭐 니 등 굵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좀 선배기도 하고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보여줄 테니까 지금의 이 영상이 적지 않은 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